함수입니다. 근데 우리 이과들은요, 얘랑 좀 빨리 친해지셔야 돼요. 이과들은 좀 얘랑 좀 빨리 친해져야 되는데 이유가 엄청 써먹어요. 미적분에서 엄청 써먹어요, 얘를.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 이걸로 표현되거든요. 사인과 코사인 가지고 웬만하면 다 표현이 되니까. 그래서 좀 그래요. 자, 204쪽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오늘 204쪽에 지난 시간에 1번을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1번 보여드렸고 오늘은 2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2번부터 들어갈 건데 일단은 첫 번째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삼각함수를 좀 복습을 하자면 왜요? 규현이 야자하느라 잡혔다는데 오늘? 그래 실시간으로 들을 거야. 실시간으로 들을 거예요. 시끄러 이제. 자, 여기 같이 한번 보게 되면은요. 그래서 우리 여기 1번은 지난 시간에 풀었습니다. 그래서 1번은 지난 시간에 풀었고 2번에서부터 좀 볼 건데 약간 2번부터 마음에 안 들어요. 일단 굉장히 그래프가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서 마음에 안 드는 친구들이 참 많은데 그게 왜 마음에 안 드는지, 그래서 왜 어느 부분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지 거기서 우리가 좀 먼저 생각을 하시면서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일단 2번이 되게 불편했던 이유는 누가 있기 때문에 불편할까요? 2번이 불편한 이유는 누가 있어서 불편할까요? 얘 있어서 불편하죠. 왜냐면 절대값은 우리 이미 알지만 그래프를 그려요. 어떻게 모든 그래프를 그려도 절대값은 누구는 현재 절대 인정하지 않아요? 그치? 요렇게 붙어있는 그 순간부터 마이너스는 절대 인정이 안 되죠. 함수값들 중에서.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는 절대 인정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그려지는 애들을 다시 올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조금 이상하게 그려질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2번은 키워드 해시태그를 잡아드리자면은 결국 그래프를 그리는 게 핵심인데 절대값의 유의에서만 그리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우리는 일단은 sin x 그래프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우린 여기 앞에 있었던 사인을 가지고 풀어주면 되겠고, 그럼 사인을 기준으로 그러면은 우리는 얘가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먼저 좀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사인은 이미 얘기했다시피 y 값에 대한 관계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지난 시간에 이거 그려가지고 설명했잖아요. 이렇게 사분원이 있으면 y들이 점점 올라가다가 떨어지다가 올라가다가 떨어지다.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y들 사이의 관계를 가지고 모아놓은 게 사인 그래프니까.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맞죠? 그치?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이에요, 우리.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런 내용들을 했어서 결국 y들을 가지고만 봤을 때 y들 사이의 관계를 얘기해주는 게 사인 함수. 그러면은 얘네들을 말로 표현을 해서 그거를 좀 그려보게 된다면, 그래서 2번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어떻게 나오냐면, 그래서 2번은 좀 어떤 그래프가 나오게 될 거냐면 그 y들 사이의 관계로 얘기하니까 당연히 처음에는 없는 거에서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원래 사인 함수를 그리면 이렇게 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뭐 이런 식의 그래프가 하나 그려지게 되겠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되는 그래프가 주어져 있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사인의 최대값은 무조건 얼마고 사인의 최소값은 무조건 얼마가 된다라는 거를 전제로 간다? 그치? 최대값이 제일 큰 거는 1. 왜? 반지름이 1인 거를 가지고만 얘기하기 때문에 최대값이 1이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인 거. 얘네들로 우리가 좀 잡아줘서 일단은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진다라는 걸 알고 있고 얘가 무한 반복하죠. 그게 바로 사인 그래프의 특징이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원래는 여기 아래쪽에 있는 애들이 올라가야 돼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가 곱게 올라가면 좋은데 얘는 현재 y축으로 지금 현재 얼마만큼 또 이동을 했냐면 마이너스 2분의 1만큼 내렸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만큼 내려버렸으니까 실질적인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 여기 있는 얘 0이었던 친구가 이제는 여기 0 집어넣었을 때 나오게 되는 함수값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면서 원래는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더 떨어졌다가 이렇게 되는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될 거라는 거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런 파란색의 그래프가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되나요? 그러면은요? 그렇지? 왜냐하면 y축으로 이동한 정도면 그만큼만 내리면 되니까. 그래서 그만큼 아래로 내린 그래프, 이 파란색의 그래프가 실질적으로 그려져요.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더 별론 건 여기에 절대값을 씌웠죠. 그러니까 여기에 절대값을 씌웠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로 주어져 있는 모든 애들은 다 위로 올려줘야 돼요? 안 올려줘야 돼요? 이걸 다 올려쳐줘야 돼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그래프는 그래서 어떻게 될 거냐? 여기 있었던 얘가 올라가고 얘가 올라가서 뭐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올라가겠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될 거예요. 참 그림이 별로긴 한데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뭐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됩니다. 매산 2개.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약간 매산 같은 느낌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됐죠? 그러면 여기 이렇게 해서 봤을 때 그러면은요 결국 여기는 이제 절대값이 이렇게 그려지니까 그럼 최대값을 가질 때의 그 함수값과 최소값을 가질 때의 함수값이 지금 여기 그래프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겁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는 얘 절대값 씌워져 있는 애들에 대해서 가장 큰 거랑 가장 작은 것만 찾으면 거기에 2배하고 1을 더하는 건 어차피 문제가 없잖아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 절대값이 지금부터 관건이다 라는 것까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럼 여기 있는 요 녹색 그래프를 보세요. 이 녹색 그래프를 봤을 때 여기서 가장 작은 거 찾아봐요. 함수값 가장 작은 거 누굽니까? 여기에서 함수값 가장 작은 거 찾아봐. 누구일까요? 누가 제일 작을까요? 그치? 여기에 x축과 만나고 있는 점. 이게 제일 작죠? 함수값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절대값을 풀었을 때 나오게 되는 최소값은 얘가 일단 0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최대값은요? 여기서 갖겠습니까? 여기서 갖겠습니까? 일단 직관적으로 보면 둘 중에 어디서 가질 거예요? 자, 1번, 2번. 둘 중에 몇 번에서 우리는 최대값을 갖겠습니까? 2번에서 최대값을 갖겠죠? 그러면은 여기 있는 2번은 실질적으로 원래 누구의 값이었냐면 최소값의 값이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인이 원래 마이너스 1이 돼가지고 2분의 1만큼 더 뺐을 때 나왔던 그 값을 절대값 쳐서 올린 게 지금 이제 최대값이 되었다는 소리잖아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맞지?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얘를 다시 한 번 더 올려쳐가지고 그러면 최대값을 만들어주게 되면 결국 얘가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3의 최대값이죠. 절대값이니까.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3의 절대값, 그래서 최대가 그래서 몇 분의 몇이 되냐면 2분의 3이 된다라는 것까지는 나오게 돼요. 됐죠?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 절대값 자체에서 가장 작은 거랑 가장 큰 거를 찾았으면 어차피 절대값에서 가장 작은 거를 집어넣은 게 실제 저 함수의 최소값이 될 거고 여기 있는 얘 절대값에서 가장 큰 걸 집어넣은 게 최대값이 되겠다라는 게 지금 여기 마지막 내용입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최소값 자체는 여기 자체가 0이 되니까 얘가 날아가는 경우, 즉 2가 날아가는 경우니까 뒤에 1만 남겠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린 여기는 2번에 따라서 우리는 최소값을 구하면 그래서 최소값은 여기는 절대값이 날아갔을 때 그래서 최소값이 1이 됩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최소값은 1이 되고 그럼 최대값은 얘가 몇 분의 몇이 되었을 때? 최대값은 여기 있는 요 절대값이 몇 분의 몇이 되었을 때일까요? 그치? 제일 끝.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가 2분의 3이 집어넣어졌을 때 그럼 2분의 3을 곱하면 되니까 3 더하기 1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3 더하기 1 하면 최대값은 그래서 얼마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최대값은 얼마야? 그러니까 그렇죠? 최대값은 4입니다. 이렇게 2번은 이렇게 찾아줄 수가 있게 되겠네요. 그래서 절대값은요. 그래프를 좀 그려보는 게 답이에요. 원래는. 알겠냐?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래프를 좀 그려봐가지고 뭐 정교하게 그릴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디서 최대가 어디서 최소인가 이 정도만 좀 확인해 주는 거는 좀 필요할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2번은 이렇게 정도만 풀어드리겠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건 오히려 1번과 2번 같은 문제가 훨씬 더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4번이 잘 나오고 3번은 가끔 나와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3번의 키워드는 한번 잡아볼까요? 3번은 뭐 잘하면 될 것 같아요? 3번은 딱 봐도 뭘 잘하면 될 것 같아? 자, 3번 보세요. 분모, 분자에 다 누가 있는 게 굉장히 꼴받습니까? 사인이 둘 다 있습니다. 되게 마음에 안 들죠. 둘 다 미지수잖아요. 어떻게 보면 왜? 사인은 함수야. 함수는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이렇게 저랬다 왔다 갔다 시선이 나를 따라가. 나나나나나 뭘 그렇게 끄덕끄덕대고 있어.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거려요. 함수값이.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변수들이죠. 얘네 둘이. 됐냐? 여기까지는요? 되게 많아. 그러니까 함수값들이 지금 현재 되게 많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결국 변수들인데 그 변수들을 정해줘서 최대 최소를 확인하는 건데 기억이 날 거예요.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1학년 수학하에서 분모에 문자가 있는 함수를 우리는 배운 적이 있죠. 분모가 미지수인 함수 배운 적 있지. 그거 우리 무슨 함수라 그래? 네 글자로? 분모에 문자가 있는 함수. 그걸 우린 뭔 함수라 그랬어요? 응. 야, 뭔 함수야? 분모에 문자가 있는 함수? 그걸 우린 유리함수라 그러지?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거는 잘 보게 되면 얘가 유리함수의 형태를 좀 띠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줄 수가 있어요. 왜? 여기에서의 변수도 어쨌든 그 영향을 받을 거고 분자에 있는 변수도 영향을 받을 거고 근데 둘은 어쨌든 같은 거고 그러니까 얘네들을 약간 한 문자로 바꿔버리게 된다면 얘네들은 유리함수다. 다시 하면 얘는 사인의 최대 최소를 찾으라고 했지만 아니다. 얘는 유리함수의 최대 최소를 보는 거랑 똑같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야 돼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루트가 씌워져 있으면 얘는 무리함수도 있겠다. 무리함수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가야 돼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식을 좀 저렇게 변형해 줄 수 있는데 무리함수까지는 좀 과해서 안 들어가고 유리함수 정도까지는 이렇게 넣어서 나오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3번의 키워드는 유리함수화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키워드는 결국 뭐냐면 치환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치환을 이용하게 돼서 결국 위아래로 같이 가지고 있는 사인을 지금 일단 치환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사인 x를 치환하게 되면 얘가 어쨌든 한 문자로 바꿔주는 게 좋으니까 나는 얘를 t로 바꿔봅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는 실제로 치환한 거는 사인의 함수값들을 치환한 거니까.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사인으로 실제 나오게 되는 y값들을 치환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사인의 실제 y값은 여기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보면 알겠지만 여기 있는 요 반지름이 1인 원회사의 y값 왔다 갔다잖아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반지름이 1인 원회사의 y값 왔다 갔다, 즉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사인이 될 수 있는 범위는 제한이 될 거라는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사인의 범위는 제한이 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인의 범위가 제한이 돼. 다시 한번 뭐냐면 여기 있는 사인값, 즉 t의 범위는 분명히 제한이 될 거라는 거야.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요 제한되어 있는 범위를 확인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치환의 가장 큰 키워드는 범위 찾는 거예요. 함수값 자체가 범위가 생길 수 있거든. 그거를 확실하게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럼 사인은 항상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왔다 갔다 해요? 이렇게 되니까. 얘 이렇게 왔다 갔다 될 거잖아. 그러면 여기 있는 얘 가장 작은 함수값 y값 가장 작을 때가 얼마일 때야? 그치? 반지름이 1이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일 때가 가장 작을 거고. 그럼 누구일 때가 제일 크겠습니까? 1일 때가 제일 크겠지?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왔다 갔다 할 거냐면 이렇게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를 왔다 갔다 하겠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거기서 크게 더 안 바뀌겠지? 그래서 이런 범위가 잡힌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식을 다시 한 번 더 보세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잡아놓고 얘 2번. 그럼 나는 여기는 y를 잡아주게 되면 사인 자체가 t거든. 그러니까 사인을 t로 잡아주게 되면서 나오게 된 여기 분모가, 그래서 여기는 t 더하기 2분의 분자가, 그럼 사인 대신에 t가 들어와. 그러니까 t에다가 얼마 더해주면 되냐면 1 더해주면 되고, 그때 저기 있는 t의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입니다 라는 것까지만 제한이 되면 이게 바로 무슨 함수가 되냐면 유리함수가 되는 거죠. 그럼 제한된 범위에서 유리함수의 최대최소 구하는 건 1학년 때 배웠기 때문에 그 1학년 때 배웠던 그 유리함수 그래프에 따라서 최대최소값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얘 그러면은 t의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그러니까 우린 여기에 대한 유리함수의 최대최소를 찾는 것이랑 같다. 여기까지만 좀 잡아주시면 돼요. 그럼 유리함수는 결국 여기 x점근선이 중요하잖아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x점근선이랑 실질적으로 얘네 개수가 중요하지. 그쵸? 얘들 사이에 개수비가 중요하지. 그 이유는 그게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얘기하기 위함이니까.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중요하니까 실질적으로 그래프 그리면, 그래서 유리함수로 접근을 하니까, 그래서 여기가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y점근선은요 얘네들의 개수니까 그래서 얼마가 되냐면 1이 됩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는 얘가 그래서 1이 되었고 몇 사분면 쪽으로 그려지는가 그것만 추가적으로 확인하면 되겠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몇 사분면 쪽으로 그려져요? 라고 한다면 여기 1 만들고 1을 빼야 되니까 여기는 얘가 실질적으로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하는, 즉 얘가 2사분면과 4사분면 쪽으로 그려지겠네. 여기까지 우리가 좀 잡아줄 수 있을 거야. 거기서 우리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의 범위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의 범위. 뭐 마이너스 1이 뭐 대충 여기 있다라고 치고 1은 뭐 대충 여기 있다라고 쳤을 때 그럼 얘네들 사이의 범위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이게 우리가 찾고자 했던 최대 최소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가 답이네. 여기가. 그럼 여기만 이렇게 딱 잡아줬을 때 그럼 최소값 마이너스 얼마일 때 가져요? 그러니까 최소값 마이너스 얼마일 때 가져요?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을 가질 거니까 그럼 마이너스 1, 즉 여기는 t가 마이너스 1일 때의 함수값이 실제로 우리가 찾고자 했던 함수의 최소값이 됩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1일 때가 최대값이니까 그럼 실제로 저기 있는 t 대신에 1 집어넣었을 때 나오게 되는 함수값이 존재할 거거든? 그게 우리가 찾고자 했던 최대값이 돼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정답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다 이해됐나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 서준이 괜찮아?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됐어요? 좀 어렵죠? 됐지? 여기까지는?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그러면 여기 이렇게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의 결국은 최대 최소를 확인해 주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최소값은 결국은 우리는 마이너스 1일 때, 그래서 f-1을 찾아주게 되면서 마이너스 1을 위아래로 똑같이 집어넣으면, 그래서 얘가 그래서 얼마가 되냐면 0이 되겠네요. 최소값은.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최소값은 0. 그럼 최대값은 제일 클 때니까 우리는 x 대신에, 즉 다시 저기 있는 t 대신에 1을 넣었을 때 나오게 되는 거. 그럼 1을 위아래로 집어넣게 되면은 최대값은 그래서 몇 분의 몇이 되냐면 3분의 2가 되겠네요. 그래서 최대 최소는 이렇게 찾아줄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3번에선 사인이 위아래로 왔다 갔다 거리니까 각각의 함수에 대한 최대 최소를 못 구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치환을 해가지고 어쨌든 다항함수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다항함수, 유리함수 이런 걸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에 대한 최대 최소를 구한다. 여기까지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은 여기까지가 지금 현재 여기 내용이 될 거고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3번까지는 그래도 간혹 나오는 문제니까 3번은 그렇다 쳐요. 4번은 되게 잘 나오거든요. 이따가 뒤에서도 많이 좀 보여드릴 건데 4번은 좀 별표를 좀 많이 쳐주시고 얘는 좀 많이 잘 나와요. 그래서 4번은 오히려 진짜 많이 잘 나오니까 4번은 좀 가볍게 보기보다는 딱 집중해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학교 시험에는 오히려 잘 나오는 건 4번이에요. 왜? 함수를 장난치기 딱 좋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함수 가지고 장난치기 딱 좋은데 3번과 4번은 연결돼 있습니다. 사실은. 연결돼 있는 거는 3번은 대놓고 풀 수 있는 거고 4번은 조금 변형을 좀 해주셔야 돼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게 좀 차이점이니까 그거를 좀 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 보세요. 자, 4번 보자마자 우리는 일단은 씩 웃어야 되겠습니다. 왜? 딱 보니까 여기는 각 변환되는 게 생겨요? 안 생겨요? 각 바꿀 수 있는 거 있어 없어? 여기 각 바꿀 수 있는 거 있어 없어? 여기 다 보더니 사인 바꿀 수 있는 거 있어 없어? 있죠? 그쵸? 왜? 우리는 각 변환의 핵심은 기준각이야. 그럼 기준각은 딱 두 개만 기억하라 그랬죠. 몇 도랑 몇 도? 90이랑 또 몇 도? 180. 근데 파이가 180이죠. 그러니까 파이가 180이니까 180을 반으로 나눈 90이 기준이야. 다시 한 번 뭐야? 90 기준이면 각 변환을 할 수 있는 조건은 충족했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90 기준으로 되어 있는 각은 각 변환 공식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 각 변환을 좀 해보자. 그러니까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를 한번 바꿔보자. 여기까지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됩니다. 즉 문자를 좀 간단하게 바꿀 수 있다는 건 바꾸시면 됩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평행이동을 해서 계산해도 되겠지만 평행이동보다는 차라리 여기 있는 얘 사인에 우린 여기는 x 더하기 4분의 파이라고 주어져 있는 2분의 파이네요. 그래서 x 더하기 2분의 파이라고 주어져 있는 친구가 있을 거거든요. 그때 이렇게 주어져 있는 이 친구에 대해서 각 변환을 좀 한번 해보자. 여기까지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자, 그럼 각 변환을 진행하게 되면 그래서 여기 있는 사인을 잡았을 때 그러면 얘가 서로 바꾸는 게 낫죠? 그래서 우린 여기는 2분의 파이에다가 x를 더한 것을 기준으로 잡아봐. 야, 그럼 90도에다가 예각을 더한 거니까 얘는 몇 사분면 쪽으로 가고 있을 거예요? 그치? 2사분면 쪽으로 가죠? 90도가 여기잖아요. 1사분면과 2사분면을 갈라주는 요 각이 90이잖아. 그럼 이거를 가지고 더 더한다는 건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보내는 거니까 오히려 4분면이 더 늘어나니까 2사분면 쪽으로 가고 있는 중. 그러니까 얘가 그래서 2사분면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러면 2사분면 쪽으로 가고 있을 때의 사인 값을 찾으라는 거거든.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그거는 사실상 바꾸게 되면 얘는 사인과 코사인은 각 변환 공식에 의해서 바꿀 수 있으니까 사인이 뭐로 바뀔 수가 있냐면 코사인으로 바뀔 수 있을 거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리고 2사분면 쪽에서 사인은 플러스였으니까 결국 뭐야? 자기 자신이 그대로 나오게 돼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바꿀 수 있다. 여기까지 우리가 좀 얘기를 했던 게 저번 내용이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막 갖다 쓸 거예요. 지금부터. 그러니까 막 왔다 갔다 쓸 거니까 잘 기억하고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기억 안 나는 사람들은요. 빨리 외우셔야 돼요. 여기 있는 내용들은. 그래서 여기 있는 요 각변화는 빨리 외우셔야 돼요. 18개 공식 그때 저번 시간에 증명해드렸을 거예요. 그쵸? 저번 시간에 증명해드렸던 그 18개 공식이 있는데 그거는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됐지? 자유자재로 쓰셔야 돼요. 자유자재로. 그래야지 그래프 웬만한 거 나와도 다 풉니다. 알겠죠? 그러면 여기 결국 얘가 코사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코사인 된다는 거를 가지고 식을 다시 한 번 더 써볼게요. 그럼 나는 여기 있는 y는 결국 마이너스 사인 제곱 x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사인 제곱 x에 마이너스 a 저기 있는 저 가운데 게 그냥 뭐냐면 코사인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코사인 x가 되었고 거기에 더하기 얼마 하시면 되냐면 2 더해주면 이게 우리가 찾고자 했던 실제 함수고 이 함수에 대한 최대 최소를 찾으라는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근데 얘네 봤더니 얘네들이 현재 통일이 안 돼 있어서 되게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럼 통일을 시키는 게 좋겠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통일을 시켜놓으면 3번처럼 치환할 수 있는 게 보일 거니까 통일을 좀 한번 시켜봐야지 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바로 어디에 주목해야 되냐면 여기 제곱, 사인 제곱에 집중하셔야 되겠습니다. 왜? 얘는 바꿀 수 있는 건덕지가 있어요. 우린 이미 알거든. 사제코 제합은 무조건 얼마라고? 1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를 쓰는 게 여기는 사인 제곱과 코사인 제곱은 더하면 1이 된다는 걸 이용해서 사인 제곱을 다시 한 번 더 바꿔줄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시 한 번 더 잡아주게 되면 여기 있는 마이너스에 사인 제곱은 얘만 남기는 거니까 코사인 제곱이 넘어간
결국 우리는 1 마이너스 코사인의 제곱 x가 돼요. 그러면서 우린 여기에 마이너스 코사인 x가 되었고 그 다음에 더하기 2가 돼버리면 결국 마이너스 마이너스 만나서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게 된 결국 얘가 그래서 코사인 제곱 x에 결국 마이너스 코사인 x가 되었고 얘네 계산하게 되면 2 빼기 1이 된 결국 더하기 1이 된다라는 것까지는 확인이 가능할 겁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자,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해서 보았을 때 그러면 우리는 실질적으로 이 함수에 대한 최대치수를 구하는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랬더니 얘네 지금 봤더니 얘네들이 현재 코사인이 좀 겹쳤죠. 코사인이 겹쳤지. 그러면 코사인이 겹쳤으니까 얘네들은 또 치환이 돼야 안 돼. 코사인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린 여기에 대해서 코사인이 겹쳤으니까 그래서 코사인 x를 t로 치환하게 되면 우린 또 코사인의 성질에 따라서 함수의 범위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함수값의 범위가 생길 수 있다는 거를 항상 명심해 두고 계세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코사인은 여기는 요 원을 봤을 때 x좌표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우리는 코사인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가로선 사이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게 코사인이에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가로선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결국 얘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될 거냐면 똑같이 반지름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니까 여기 있는 요 x 범위만큼만 함수값이 나올 겁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네 둘만 나올 거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범위가 실제 여기 있는 코사인 전체 함수값의 범위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지금 여기 내용이겠지. 괜찮나요? 그러니까 얘네 실제 t의 범위를 구하게 되면 그래서 t의 범위가 똑같이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라는 전제까지 딱 잡히면 이제는 답이 다 나오게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들을 이렇게 잡아주게 되면서 얘네들을 t로 치환하게 되면 그래서 얘네들은 그래서 t제곱에 마이너스 t 더하기 1이라는 하나의 2차 함수가 나오게 될 거고 이 2차 함수의 최대치수 구해주는 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이랑 똑같아졌죠?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2차 함수의 최대치수 구하면 되는데 다만 저기 제한된 범위가 똑같이 코사인의 범위에 따라서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로 제한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범위 내에서의 2차 함수의 최대치수 찾아볼래? 이게 정답인 거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린 여기 있는 요 제한된 범위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에 해당하는 범위를 찾아봐. 여기까지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꼭지점을 찾는 게 겁나 중요합니다. 맞죠? 여기까지는요. 왜? 꼭지점 그 다음에 양 끝에 있는 거 확인해줘야지 최대치수가 다 튀어나오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제한된 범위에서는 그렇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가지만 확인해주면 돼. 그래서 우리는 꼭지점을 어쨌든 확인을 해볼 테니까 그래서 괄호로 t제곱 마이너스 t 완전 제곱식 만드는 거니까 얘 반의 제곱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이었던 더하기 4분의 1에서 마이너스가 나오게 된 더하기 4분의 3이 여기까지 나오게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들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게 되면서 얘가 그래서 x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에 더하기 4분의 3이 우리가 찾고자 했던 범위가 되었을 때 그러면 우리는 x, 뭐 여기선 정확하게 t네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t의 범위에 대해서 우리는 그러면 t값 3개만 비교하면 돼요. 그쵸? 왜? 마이너스 1과 1, 양 끝의 값,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가운데 있는 함수값 2분의 1까지.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비교해서 세 개의 함수값을 비교했을 때 가장 큰 게 최대, 가장 작은 게 최소가 됩니다. 그걸 이용해서 답을 구하시면 정답은 나올 거예요.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거 이용해서 구하시면 정답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최대값은요 밑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최대값은 3, 최소값은 4분의 3이 된다. 라는 게 여기서의 결론이 돼요. 이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이용해서 구하는 겁니다.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에 각각의 최대 최소 구하는 건데 결국 요거는 그냥 이렇게 얘기할게요. 얘네들은 그냥 100%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래프랑 좀 친해져야 돼요.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래프를 가지고 모든 걸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프를 좀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알겠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래프를 가지고 보면 되고 옆에 있는 문제들은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꼼꼼하게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넘어갈게요. 넘어가겠습니다. 아 참고로 뒤에 그 206쪽에 4-3번 있어. 기출문제거든요. 2020년에 나왔었던 기출문제인데 여러분들 학교 시험에 요즘 잘 나오는 가장 좋은 기출문제입니다. 꼭 한번 풀어보세요. 생각보다 많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근데 아마 이거 풀려면 4-3번 풀려면 앞에 있는 개념들 다 끌고 와서 풀어야지 답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개념을 확실하게 복습한 다음에 풀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우리는 210쪽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210쪽 오늘 방정식과 부등식을 들어갈 건데 오늘은 두 가지를 좀 잡고 넘어가세요. 오늘 좀 전반적으로 두 가지만 좀 잡고 넘어가세요. 앞에 보세요. 일단은 여기 있는 요 파트 18강인데 이 18강을 할 때 키워드를 잡아줄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 무조건 뭐냐면 탄젠트는 웬만하면 안 나온다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탄젠트는 웬만하면 안 나와. 왜? 탄젠트의 함수값은
너무 1차 방정식 푸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시시해서 안 내요. 학교에서. 그러면은 학교에서 제일 잘 나오는 거 뭐냐면 지금 보여드릴 거예요. 사인, 코사인 얘네들이 제일 많이 나와요. 사인, 코사인이 제일 많이 나오고 그럼 얘네들을 그럼 어떻게 풀 거냐라는 게 지금 내용인데 지금 여기는요. 지금까지 했던 방식이랑은 완벽하게 다르게 풉니다. 다시 한번 뭐냐면 여러분들이 1단원에 있는 지수 방정식과 로그 방정식 지수 부등식과 로그 부등식을 할 때 내가 분명히 그래프 안 그려서 풀었을 거예요. 그치? 그냥 식으로만 접근은 식으로 딱 답 냈잖아요. 활용하는 문제들 빼고는. 계산하는 거는 그냥 진짜 계산만 하면 돼. 됐나 여기까지는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1학년 때 배웠던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2차 부등식 정도야 그래프가 나오는데 2차 부등식도 익숙해지면 그래프 안 그리죠 여러분들. 그치? 익숙해져서 그리면 안 그리지. 그러니까 결국 뭐냐? 지금까지 했던 방정식과 부등식은 다 그냥 계산만 열심히 하시면 됐던 문제들이에요. 근데 지금은 계산만 하면 틀릴 수 있어요. 그걸 좀 설명을 할게요. 이유가 있어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유를 좀 설명할 테니까 오늘 좀 잘 적어 놓으세요. 여기 있는 내용들은요. 전반적으로 오늘 개념 설명 없이 풀이를 좀 많이 보여드릴 거고 풀이하면서 앞에 그래프 개념 좀 헷갈리는 거 있으면 확실하게 좀 잡고 넘어가세요. 복습을 좀 해드릴 테니까.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오늘은 좀 전반적으로 그래프를 좀 많이 복습하겠습니다. 왜? 이것도 뭐 가지고 푸는 거냐면 위에다가 해시태그 하나만 좀 잡아둘게요. 키워드를 좀 잡아둘게요. 지금까지 풀었던 방식이랑 완벽하게 달라요. 됐니? 지금 나도 얘네들을 되게 오래 가르쳤습니다. 3학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있는 파트들을 되게 오래 가르쳤으니까 솔직히 신명 날 대로 신명 난 사람인데도 나는 이 문제를 풀 때는 혹시 몰라서 그려봅니다. 항상. 여러분들도 그런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지금 여기는 잘못 안 그렸다가 이거 하나만 답이잖아요 했는데 답이 하나가 더 생길 수 있어요.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수를 되게 많이 하는 파트예요. 이해만 하면은 안 어려운 파트인데 실수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오히려 1, 2등급 애들이 많이 틀려요. 왜냐? 내 머리를 믿고 내 머리에 따라서 그림을 그리다가 틀려요. 됐니? 여기까지는요. 내 머리에 따라서 암산하다 틀려요. 그래서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여기는 좀 생각하셔야 돼요. 전반적으로 여기 모든 문제들이 다 안 어렵습니다. 특히 여기 5번까지는 안 어려워요. 5번까지 안 어렵고 6번에 얘 하나 어려운데 이건 아마 다음 시간에 갈 것 같아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이 문제가 제일 어렵거든요. 6번에 1번. 이게 제일 어려운데 이건 아마 다음 시간에 갈 것 같고 나머지들은 아마 오늘 보긴 볼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똑같네 이 생각밖에 안 들 겁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푸는 방법 하나밖에 없네 이 생각밖에 안 들 거예요. 잘 보세요. 한 번에 좀 이해하고 끝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키워드는 그래프 그리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얘네들 키워드는 그래프 그리기입니다. 근데 나 지금부터 여기다가 그래프 그리기인데 이 그래프 어떻게 좀 그릴 거냐면 여기 잘 봐. 그래프에서는 우리가 세 가지만 좀 찾아주세요. 알겠니? 특히 사인과 코사인은 딱 세 가지만 찾아주세요.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른 건 다 기억 안 하셔도 되고 세 가지만 그리시면 돼요. 그게 첫 번째는 무조건 뭐냐면 그래프 그릴 때의 첫 번째는 사인과 코사인의 개형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개형을 기억을 하고 있으세요. 사인은 이렇게 생겨먹었어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코사인은 2차 함수처럼 생겨먹었죠? 이렇게 생겨먹었어요. 얘네들이 그려질 거야. 우리는 이것만 그릴 거야. 딴 건 잘 안 그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 사인과 코사인이 이렇게 그려져. 그래서 요거를 먼저 좀 기억을 하세요. 여기는 좀 다 적어놔봐. 그래서 그래프 그릴 때 키워드 첫 번째는요. 빈 공간 많을 텐데 거기다가 적으시면 돼요. 빈 공간이 꽤 있을 텐데 거기다가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인과 코사인의 개형을 이 정도. 그래서 이 정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는 이걸로도 그릴 거고 이걸로도 그릴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을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할 거야. 그것만 좀 잡아주면 되는데 사인과 코사인을 그릴 때는요. 딱 두 개만 신경 쓰세요. 바로 뭐냐면 첫 번째는 무조건 최대최소입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최대값을 갖게 하는 순간. 그러니까 얼마가 되는 순간이냐면 1이 되는 순간. 이거랑 그 다음에 최소값을 갖게 되는 순간. 결국 얘가 얼마가 되는 순간이냐면 마이너스 1이 되는 순간. 그때 x값을 확인은 하세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최대 최소를 가질 때의 x의 값 정도는 확인하세요.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이 정도 함수값은 알아야 돼요. 생각보다 많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누구냐면 세 번째가 바로 0 되는 함수값들을 찾아주셔야 돼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우리는 0이 되는 그러니까 0이 되는 x의 값을 찾아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0이 되는 x의 값을 찾는 것이 키워드예요. 다시 하면은 누구와 만나고 있는 점도 같이 생각을 해주셔야 되냐면 이렇게 x축과 만나는 점이라는 것이 있는데 얘네들까지는 생각을 좀 해주셔야 돼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찾는 게 키워드니까 요 세 가지에만 집중을 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삼각함수 그래프는요. 이 세 가지만 그리면 그래도 컴퓨터가 그리는 것처럼 나와요. 괜찮니?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컴퓨터가 그리는 것처럼 나와요. 여러분들 자체도. 그러니까 그래프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렇게까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내용을 주목하면서 우리는 지금부터 뭐 풀 거냐면 코사인 x.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코사인 x가 2분의 루트 3입니다. 이거를 지금 현재 풀려고 하는 겁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내가 얘기했지. 이건 무조건 뭐 그리는 거냐면 그래프 그리는 거야. 그럼 그래프는 뭐야? 왼쪽 오른쪽을 각각 직선 곡선이라고 생각해서 각각을 그리시는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y는 코사인 x를 그리는 거고 y는 2분의 루트 3을 그리는 거예요. 이건 직선이니까 이건 나중에 그냥 뚫으면 되는 거고 코사인만 잘 그리시면 됩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문제를 풀 때의 시작은 그래서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그래프를 그려서 결국 그래프를 이용해서 교점을 이용해서 x를 찾겠다는 건데 그러면 여기에서 그래프를 그릴 땐 저기는 왼쪽 거 그래서 우리는 여기는 y는 코사인 x도 그릴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에서 y는 얘가 그래서 2분의 루트 3도 그래서 그릴 겁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만 잘 그리면 된다고. 어차피 얘는 직선이고 정해져 있으니까.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만 그리면 된다고. 그럼 얘를 그리려면 딱 하나만 확인하라고. 바로 뭐냐면 0 되는 거랑 그 다음에 최대 최소.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왜? 0 되는 거 최대 최소 확인하면 어차피 뭐가 다 튀어나오냐면 아마 주기랑 그 다음에 0 되는 함수값들이랑 다 튀어나올 거예요. 웬만하면.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보면 돼요. 그럼 주기라는 건 뭐야? 반복 주기. 그러니까 얘가 똑같은 게 얼마만큼의 간격으로 그려지고 있는가. 그것도 다 튀어나오게 돼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들만 신경 쓰면 되겠습니다. 잘 봐. 자, 코사인 최대값 1 되게 하는 x를 찾아볼래요? 그럼 코사인 몇 도일 때 1 나와요? 제일 만만한 거 얘기해봐. 몇 도일 때 1 나와? 0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처음으로 다시 되돌아올 때 다시 1 되죠. 그러면은 처음으로 다시 되돌아온다. 각을 이렇게 한 바퀴 돌렸습니다. 몇 도가 되게? 한 바퀴 삥 돌리면 몇 도? 360. 그래서 0이랑 360. 즉 0이랑 2파이일 때 1을 가져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런데 우리는 어차피 2파이까지만 그리라 그랬지. 결국 뭐야? 이거 하나 그리면 돼요.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이렇게 딱 잡아주게 되면 그래프 자체가 그래서 1에서부터 출발하는데 얘가 어디일 때 다시 1이 되냐면 여기는 2파이. 즉 얘가 360이 되었을 때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오니까 그럼 여기 점과 여기 점을 잡아서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에 뭐 실제로 마이너스 1이 되는 점이 있을 건데 그럼 이렇게 내려갔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뭐 요런 검은색의 그래프가 될 겁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최소값을 갖게 하는 그 순간은 언제냐라고 한다면 여기 얘 봐봐 여기죠. 그럼 여기 있는 얘는 사실상 지금부터 잘 보세요. 지금부터 스킬 다 대방출할 테니까 얘는 이 이차함수의 대칭축이라고 봐도 상관없는 거지. 꼭지점이니까.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그래서 이차함수의 꼭지점이라고 생각을 해줘도 상관은 없는 거야. 대칭축이에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대칭축 구하는 공식은 얘네들을 더한 거의 절반이잖아요.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가 몇 도일 때 마이너스 1을 갖냐면 파이. 그래서 180일 때 마이너스 1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물론 함수 이렇게 그래프 굴려봐도 180일 때 마이너스 1이 나오기도 해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대칭축이 만들어지거든. 2차 함수 모양이니까. 그래서 여기는 대칭축에 대해서 여기가 파이라는 것까지는 잡아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뭐냐? 얘 0 되는 거 2개 나오잖아. 여기 둘.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거는 여기만 알면 끝나거든. 왜? 우리 코사인 몇 도일 때 0 된다는 거 알아? 예각에선? 몇 도일 때 0 되냐? 예각은 아니지만. 90. 그러니까 여기 2분의 파이에서 0이 된다는 거 알죠? 근데 방금 뭐야? 이 파란색 선을 이용해서 대칭을 이루고 있다 그랬지. 좌우 대칭이지. 그럼 여기 있는 요 2분의 파이만큼 여기 왼쪽에서 똑같이 빼주면 똑같은 거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왜? 대칭이라는 거, 선대칭이라는 거 똑같은 게 접혀졌다는 소리니까 그럼 똑같이 접혀졌다는 간격을 봐주면 돼요. 그러니까 얘가 2분의 파이니까 여기 왼쪽도 똑같이 2분의 파이만큼 생길 거고 그럼 얘는 오히려 2분의 파이만큼 뺀 거죠. 왼쪽으로 간 거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또 한 점이 또 나와. 그래서 얘가 몇 분의 몇 파이에서도 0이 된다라는 거야. 2파이에서 2분의 파이 빼면 2분의 몇 파이 나와요? 2분의 3파이 나오지? 그래서 얘가 그래서 두 번째 2분의 3파이에서도 0이 됩니다.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됐지? 여기까지는요? 잘 봐. 잘 봐. 잘 봐. 잘 봐.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가지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잡아주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요렇게 해가지고 같이 한번 보게 되면은 여기 잘 봐봐. 이제 마지막으로 다 나왔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잘 나온 거는 뭐냐면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코사인은 어쨌든 이렇게 그려져서 0 되는 거, 마이너스 1 되는 거, 1 되는 함수값들에 해당하는 x들을 다 찾았습니다. 됐죠? 그러면 그 x가 뭐냐면 기준이에요. 지금부터. 함수값들을 뺄 때의 기준들이란 말이야.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그런 것들의 기준인데 우린 지금부터 y는 2분의 루트 3을 그리죠. 그럼 2분의 루트 3은 어쨌든 1보다는 큰 쪽이 있습니까? 작은 쪽이 있습니까? 큰 쪽? 루트 3을 소수로 바꾸면 몇 점 몇인데? 1점 몇뭐뭐니까 2분의 1점 뭐뭐뭐지? 그러니까 작은 쪽이 그려지겠죠. 1보다는 아래쪽에.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2분의 루트 3이라는 직선이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y는 2분의 루트 3이라는 직선은 여기서 그려질 수가 있다. 여기까지 좀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게 되겠네요. 그러면서 갑자기 뭐야? 이 핑크색과 검은색 사이에 교점이 생기게 되는데 이 교점이 바로 뭐냐면 이게 우리가 찾고자 했던 방정식의 해라는 거예요. 괜찮나요? 1학년 때 배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곡선과 직선의 교점을 구하면 그게 바로 방정식의 해입니다라는 걸 1학년 때 배우니까 1학년 때 배웠던 공식에 따라서 법칙에 따라서 얘네들이 바로 우리가 찾고자 했던 방정식의 해가 된다라는 걸 찾아주면 되겠고 그 방정식의 해는 그 실제 함수값을 만드는 x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때의 x를 읽어주면 됩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우리는 오히려 예각은 찾기 쉬워요. 2분의 루트 3이 되는 예각은 찾기 쉬워요. 코사인 몇 도일 때 2분의 루트 3 나오죠? 코사인 몇 도일 때 2분의 루트 3 나오죠? 뭘 뻑이야. 뭘 뻑 이러고 있어. 30일 때. 그러니까 얘가 몇 분의 파이야? 30은요? 6분의 파이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는 x가 6분의 파이. 30도가 그래서 첫 번째 답이 돼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이해됐나요? 여기까지는요? 왜? 2분의 루트 3을 만들어주는 코사인 값은 30이니까 그럼 30이 일단 첫 번째 답인 거야. 그때 여기는 x를 찾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는 첫 번째가 그래서 6분의 파이가 정답이 돼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실제 여기 사이의 간격은 6분의 파이죠. 0에서부터 6분의 파이만큼 떨어져 있는 거니까 그게 오른쪽에 한 번 더 생기지. 그래서 내가 여기 선 대칭성도 잘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여기 한쪽에서 더 생기지. 그래서 실수가 되게 많이 나와요. 여기가. 여기를 다 버린단 말이야 애들이. 근데 여기도 답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여기 범위 보면은 딱 답이 되잖아. 그래서 얘도 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도 같이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여기 있는 요 간격 6분의 파이만큼을 2파이에서 뺀 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그래서 6분의 몇 파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도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야. 얘는 그래서 6분의 몇 파이? 2파이에서 6분의 파이 빼면 6분의 몇 파이? 빼면? 야 2파이에서 6분의 파이 빼봐. 빼면 6분의 11파이죠.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서 얘네 둘 이게 다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 둘 다가 정답이에요.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요것만 좀 잘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키워드는 그래프예요. 그래서 그래프를 가지고 웬만하면 답을 다 구한다. 여기까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주시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구하는 과정은 이렇게 그래프를 가지고 구하는 게 그나마 실수가 제일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명심을 해서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내용은요. 질문 있나요? 지금 여기 내용에 대해서? Y.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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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런 숫자만 나올 거예요. 왜냐면 너네가 생각을 해봐라. 너네 코사인 75가 뭔지 알아요? 물론 나중에 미적분 배운 애들이 이거 배워요. 뭐 2분의 뭐 나올 거예요. 되게 더러운 숫자 하나 나오는데 그건 이제 덧셈 정리를 써야 되잖아. 그러니까 덧셈 정리 이런 걸 쓸 수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삼각함수 표를 주지 않는 이상은 절대 아무거나 못 낼 겁니다. 그러니까 값을 알려주지 않는 이상 아무것도 못 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알고 있는 숫자들이 2분의 1,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2 이 세 가지 선에서 많이 나온다. 그리고 1과 마이너스 1 정도까지는 알고 넘어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내가 최대 최소는 그래서 챙기라고 하는 거고 0도 그러면 잘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0까지는 좀 챙겨주세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모든 함수값들이 있을 건데 그 함수값들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특수각에 대한 함수값과 플러스 거기에 풀마 붙어있는 거 0, 1.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밑에 문제를 가지고 똑같이 한번 연습을 좀 해보죠. 그래서 연습을 좀 해보게 된다면 여기 같이 한번 보십시오. 연습을 한번 해보게 되면은 자 그래서 여기 키워드는 이제 알겠죠. 뭐를 잘 그리면은 끝난다? 그래프를 열심히 잘 그리시면 끝납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프 그리는 거에 우리가 초점을 열심히 잘 맞추시면 되겠고 그러면은 그거를 가지고 여기 1번부터 풀겠습니다. 자 근데 1번 봤더니 우리 마음에 듭니까? 마음에 안 듭니까? 뭐야 왜 갑자기 쟤 죽었어. 우진이 살아나. 빨리 우진이 살아나. 왜 갑자기 죽었어. 야 봐봐. 우진아 삼각함수가 널 억까해 자꾸? 삼각함수가 너를 억까해? 빨리 봐.
자, 여기 보세요. 자, 1번 보게 되면은 루트 2 sin x 마이너스 1은 0이잖아요. 그치?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를 좀 찾아주는 게 지금 여기 문제인데 얘도 마찬가지 곡선과 직선 사이의 관계로 봐야 되겠죠. 그럼 곡선과 직선 사이의 관계로 봐야 되겠는데 얘가 지금 현재 한쪽에 몰려서 되게 별로지. 그럼 뭐야? 오히려 옮겨서 진짜 말 그대로 곡선과 직선을 하나 만들어봐. 그렇게 해가지고 교점을 구해볼래. 이렇게 생각을 해줘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2차 방정식이나 3차 방정식 풀 때는 한쪽으로 다 몰고 는 0을 풀었다면 이번에는 그냥 왼쪽에는 사인만 남겨주고 코사인만 남겨주세요. 그리고 오른쪽에 숫자를 남겨서 직선을 왔다 갔다 시키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인과 코사인은 평행이동을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아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물론 2번 같은 경우처럼 x에서 평행이동을 해야 된다면 그건 해주셔야 돼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x 평행이동 정도는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1번 문제는 식을 좀 정리합니다. 이미 정리돼 있잖아요. 다시 정리하세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1번은 식을 좀 다시 정리하세요. 이게 시작입니다. 식 정리하는 것부터 가세요. 그래서 우린 여기 왼쪽에 그러면 루트 2의 sin x가 결국 마이너스 1이 넘어가게 되면 1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루트 2를 나눠줄 수 있을 거니까 그럼 다시 보게 되면 얘는 그래서 sin x가 루트 2로 나누면 되죠. 그래서 이거 그래서 루트 2분의 1. 즉 얘가 그래서 몇 분의 몇이 되었냐면 2분의 루트 2가 되게 하는 그 사인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sin x가 2분의 루트 2인데요. 라는 거 보여주면 돼. 이게 지금 현재 여기 내용입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야 그러면 우리 이제 여고 그려야 돼. 얘. 결국 얘를 그려야 되겠고 얘를 그려야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를 그리고 얘를 그려야 되겠는데 사인은 이미 어떻게 그려진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냐면 그래서 여기 있는 두 번째 사인은 이미 어떻게 그려진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냐면 일반적으로 그래프 자체가 여기 이렇게 하나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뭐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될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사인 그리면 이렇게 나오죠? 하나만 그려볼게요. 근데 우리는 중요한 건 0 되는 것만 찾는 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0 최대 최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0과 최대 최소. 그럼 0부터 확인을 하자면 여기 사인 몇 도일 때 다시 0이 돼요? 사인 0도도 0이지만 사인 몇 도일 때 다시 0이 되니? 이렇게 돌렸지. y값 이렇게 올라갔다가 1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지죠. 그게 몇 도일 때냐면 180일 때 다시 떨어지지. 0이 돼서. 그러니까 여기 얘가 파이야. 익숙해요. 왜? 우리 범위는 파이까지만 제한을 했으니까 얘가 우리가 찾고자 했던 실제 그래프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생겨먹은 2차 함수 하나거든요. 그럼 2차 함수 하나만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부터 답을 낼 거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사실 최대값을 찾을 필요도 없죠. 왜? 어차피 얘가 몇 분의 몇이 되는 것만 확인하면 되냐면 이렇게 그려지게 된 결국 우리는 y는 2분의 루트 2가 되는 것만 찾아주면 되기 때문이에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됐나요? 어차피 여기 밑에는 이제 버릴 거고 왜? 어차피 우리가 저기 파이까지만 얘기를 할 거니까 그럼 여기에서 실제로 얘를 만족해주는 얘네 둘의 x범위가 있을 건데 이게 우리가 찾고자 했던 답이 되겠습니다. 얘네들이 정답이 되겠죠? 그러면 제일 만만한 건 예각이니까 예각 먼저 보세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제일 만만한 건 예각이니까 여기 예각 먼저 찾아서 여기 간격을 재세요. 그럼 여기 오른쪽에 똑같은 간격이 생길 거고 그걸 우리가 더하거나 빼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됐죠?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를 보세요. 2분의 루트 2를 만들어주는 사인입니다. 그럼 사인값 2분의 루트 2 되려면 얘가 몇 도일 때 우리 2분의 루트 2가 나와요? 45. 즉 우리는 45는 180을 4로 나눴을 때 나오게 되는 4분의 파이가 되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답은 그래서 4분의 파이. 즉 여기 간격이 4분의 파이니까 그럼 그 간격만큼 오른쪽이 똑같이 그려지죠. 왜? 여기는 대칭축을 이루고 있으니까.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오른쪽이 똑같이 그려지게 되니까 요 파이에서 4분의 파이를 빼준 게 여기 있는 요 오른쪽 값이 된다라는 것도 확인해 줄 수가 있게 됩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우리는 파이에서 4분의 파이를 빼보세요. 그럼 4분의 몇 파이가 되겠습니까? 4분의 3파이도 같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 두 번째 답은 4분의 3파이가 됩니다. 여기까지만 확인해 주면 돼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는 1번 답은 얘네 둘이 정답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4분의 파이랑 4분의 3파이. 얘네 둘만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결국 그래프를 그리는 게 초점이고 그 그래프를 이용해서 답을 찾는 게 초점이에요. 그럼 그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 것인가를 확인하는 거고 그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데 이 정도까지만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됐죠? 지금 여기 제대로 된 마의 구간 넘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여기만 잘 넘기면 돼요. 소화기는 여기만 잘 넘기면 돼요. 소화기는 여기만 잘 넘기면 돼요. 딴 데보다도. 그래서 여기 진짜 확실히 잘 넘기면은요. 웬만한 소화기를 다 갖다 줘도 풀 겁니다. 이제 소화기를 웬만한 거 3단원 이거보다 많이 쉬워요. 3단원은 솔직히 이거보다 많이 쉬워요. 2단원이 제일 헬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여기가 제일 헬인데 지금 현재 여기 잘 넘어가고 있어요. 알겠죠? 자, 여기가 제일 헬이에요. 그건 인정할게요. 여기가 제일 어려워요. 너네 모든 시험범위 통틀어서 고3까지 하는 거 중에서 제일 통틀어서 여기가 제일 짜증나고 제일 힘들 거예요. 여기가. 차라리 미적분은 편해요. 외우면 되는 게 많거든. 외워서 그냥 풀면 되는 게 많기 때문에 미적분은 편해요. 수2 이거보다 많이 쉬워요. 수학2는 이거보다 많이 쉽고요. 그 다음에 수학 1이 1단원은 할만해. 3단원 할만해. 얜 못해 먹겠어요. 이게 좀 되게 그래요. 그래서 여기가 좀 그런 파트니까 지금은 좀 그렇게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여기까지 중간고사 보는 학교 꽤 많아요. 여기까지 중간고사 보는 학교가 꽤 많아요. 아마 광성은 여기까지 볼 것 같고요. 이번엔. 작년까지는 여기까지 안 봤는데 너네 이번에 여기까지 볼 것 같고요. 이거 안 본대? 이것도 그래프인데? 이거 중단원 그래프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인일요고는 사인과 코사인의 그래프까지만 봐요. 탄젠트는 기말고사 넘기더라고. 너네는 항상. 너네 탄젠트는 항상 기말로 넘기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인과 코사인 애매하게 끊어요. 그리고 기말고사 때 사인부터 다시 넣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2번 봐요. 너네는 여기를 2번 봐요. 인일요고는 2번 보고 광성은 아마 여기서 끊을 것 같은데? 지금 진도 나가는 페이스를 보니까 여기까지 나갈 것 같은데? 얘네반은 또 어디 나가는데? 너는 어디 나가? 똑같은데? 똑같은데? 야 똑같은데? 야 저기만 느리네. 야 저기만 느리네 저기만. 너는 어디 나가? 인일요고는 어디 나가요 지금? 아직 로그? 아직 로그? 너는 왜 그래? 너는 왜 그러는 거야? 야 여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 재물포고랑 동산고도 로그 함수까지는 안 나갔을걸. 내 생각에 니네 다음 주면은 니네 뭐 빨리 하고 부교재 푼다니? 내 생각에 부교재 풀 것 같은데. 부교재 풀 것 같은데. 그러니까 부교재 풀 것 같은데 니네 왠지. 자 여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갑자기 올림포스 프린트 많이 주고 풀어봐. 나 설명해줄게 이럴 것 같은데 느낌이. 쟤네. 그 선생님? 그러니까 설명이 느린 사람이 뭐 어떻게 로그 함수를 벌써 끝냈어? 아니 거부인데 어떻게 로그 함수를 벌써 끝냈어? 잘났다 아주 그냥. 자 2번 보세요. 2번 보세요. 2번 보세요. 아유 대단하다 학교가 참 대단하네요. 자 2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됐죠? 1번은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일 어려운 파트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항상 고등수학에서 제일 어려운 거 탑10을 뽑아봐 라고 한다면 탑10은 딱 10개가 있는데 진짜 어려운 주제 10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미적분에서 배우는 이제 요런 함수 이상하게 섞여 있는 거 그리는 거. 그게 제일 어렵고요. 왜냐면 판단해야 될 게 너무 많아서 되게 공간이 모자라요. 엄청나게 몸을 많이 써야 돼. 시간도 많이 써야 되고. 그게 제일 어렵고 2번이 여기에요. 삼각함수 그래프 이해하는 거. 삼각함수 그래프를 이해하고 각변환을 이용해가지고 삼각함수를 내 맘대로 바꿔가지고 함수값 찾든가 시계값을 찾든가 뭘 하는 거. 이게 탑2예요. 제일 어려워요. 지금 어려운 파트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파트를 하고 있어요. 천천히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알겠지? 천천히 나가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보시게 되는데 2번은 여기 한번 같이 보세요. 학교 시험에서 잘 나오는 건 2번 같은 문제. 왜? 각변환을 써도 되고요. 지금 여기는 평행이동을 해도 돼요. 그러면은 옆에 잠깐만 한번 보실래요? 옆에 잠깐 한 번만 들어보시게 되면은 옆에 1-1번의 4번 같은 문제 한번 보세요. 1-1번의 4번 같은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 1-1의 4번처럼 6분의 파이만큼 x축으로 이동한 정도라면 얘는 100% 그냥 평행 이동으로만 풀어야 돼요. 됐니? 여기까지는요? 평행 이동으로만 풀어야 돼요. 왜? 6분의 파이는 각변환의 기준점이 아니에요. 30도니까. 그럼 30도는 기준점이 아니니까 각변환 못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평행 이동으로만 풀어야 되는데 다시 앞으로 오세요. 다시 앞으로 왔을 때 여기 2번 같은 문제는 얘가 2분의 파이, 즉 90도가 기준이거든. 그럼 90도는 각변환의 기준각이 되기도 하잖아. 그러니까 얘는 각변환으로 풀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당연히 뒤에 있는 문제를 풀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목표잖아요. 평행이동형으로
만들어주는 게 목표니까 나는 그래서 평행이동형으로 풀게요. 지금은.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자, 앞에 보세요. 평행이동에서의 가장 큰 핵심을 잡아보세요. 자, 1학년 때 배운 내용이긴 한데 평행이동의 핵심을 잡아봐. 앞에 봐봐. 앞에 봐봐. 안 적어도 되는데 지금은 안 적어도 되는데 잠깐은 평행이동은 내가 점이야. 그냥 여기 내가 이렇게 점이 있었어요. 평행이동은 나를 어떻게 하는 거니? 날 그냥 옮기는 거죠. 이렇게 옮기든 요렇게 옮기든 요렇게 옮기든 어쨌든 나를 옮기는 거지. 그쵸? 그럼 나를 옮기게 되면 점들이 옮기니까 그거를 대표하고 있는 식들도 마찬가지로 옮겨져요? 안 옮겨져요? 식도 옮겨지겠지. 왜? 처음엔 내가 이렇게 있었어. 내가 만약에 y는 x 위에 있는 점이라고 쳐봐. 그럼 내가 y는 x 위에 있는 점이야. 근데 내가 갑자기 x축으로 3만큼 이동했대. 그럼 나는 여기 3만큼 가서 얘가 0,0이라고 잡았을 때 나를 그럼 3,0이 된 거지. 그럼 3,0을 지날 수 있도록 직선을 다시 한 번 더 만들어줘야 되겠지. 그러니까 그거 x축으로 똑같이 직선도 이동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평행이동이라는 건 여기는 얘 자체가 하나의 직선이라고 간주하고 보시면 얘네들 자체도 2배 하고 2분의 파이만큼 이동한 거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그걸 이동하면 당연히 그 x를 나타내주고 있었던 이 범위도 또한 좌표니까 당연히 똑같이 이동하겠습니까? 이동 안 하겠습니까? 이동하겠죠. 식이 이동하면 그거를 대표하고 있는 점들도 다 바뀔 거니까. 그걸 좀 명심하세요. 그래서 평행이동의 가장 큰 핵심은 범위 변화입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범위가 바뀔 거예요. 그래서 그 범위가 바뀌는 거. 그래서 범위 변화가 여기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범위를 바꿔주는데 그래서 제일 먼저 범위부터 바꾸고 그 다음에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럼 범위부터 바꾸는 건 바로 뭐냐면 여기 잘 보세요. 나는 원래 x가 0보다는 크거나 같고 파이보단 작았대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0보단 크거나 같고 파이보단 작았대요. 나는 얘네들을 현재 몇 배 하고 싶어요? 지금 현재 여기 보니까 얘 몇 배 하고 싶어요? 2배 하고 싶죠? 그럼 여기에 2배를 해주게 되면은 양 옆에도 2배를 곱할 거지. 근데 양수 곱하니까 어차피 부등호의 방향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니까 얘가 0보다는 크거나 같고 얘가 현재 2파이보다는 작겠죠. 그러면서 우리는 몇 분의 파이만큼 또 빼줄 수 있게 됩니까? 2분의 파이만큼 또 빼줄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양변에 또 2분의 파이를 다 빼. 어차피 빼봤자 부등호의 방향 안 바뀌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2분의 파이만큼 다 빼주게 되면서 마지막. 그래서 얘네들 자체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보다는 크거나 같고 여기 있었던 2x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있을 텐데 얘가 얘네들을 뺀 2분의 3파이보다는 작을 거예요.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평행이동을 해서 보게 된다면 여기 있는 요 2x 마이너스 2분의 파이라는 요 친구의 범위가 달라지게 돼요. 그럼 내가 이렇게 바꾼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왜 이렇게 바꿨습니까? 라고 한다면 얘가 꼴보기 싫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쟤를 좀 치환하고 싶었던 거고 그 치환을 하려고 했더니 얘가 현재 x 직선함수니까 그 범위를 확인을 해준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꼴보기 싫었던 친구를 나는 지금부터 한 문자 t로 치환합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얘를 t로 치환하게 되면은 결국 나와요. 그래서 얘네들 자체는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했던 저 그래프는 그래서 코사인에 저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그냥 뭐냐면 너가 t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코사인 t가 또 얘가 그래서 몇 분의 몇이 되었다라는 거를 잡아주면 되는 거냐면 이렇게 그래서 코사인 t가 그냥 2분의 루트 3이 된 건데 중요한 건 이 t의 범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이번엔 바뀐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t의 범위에 따라서 또 나는 여기 있었던 얘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부터 우리는 어디까지만 가면 되냐면 2분의 3파이까지로 제한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제 코사인 그리는 건 쉬울 겁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코사인 그리는 건 쉬울 건데 마이너스 있는 게 되게 마음에 안 들어요? 뭐 근데 어떻게 그려줘야지.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마이너스 있는 건 되게 마음에 안 들지만 뭐 어떡합니까? 그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리세요.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번엔 그냥 왼쪽으로 조금만 더 그리면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얘가 하나 이렇게 생겨먹은 얘만 이렇게 딱 그려봐 일단 먼저.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 좀 그려보게 되면 오히려 얘가 0 되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얘 1 되는 거 얘가 현재 몇 분의 파이라는 거 알 수 있냐면 얘가 이제 2파이가 되는 것까지는 알겠지. 처음으로 다시 되돌아오는 거니까.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이렇게 했을 때 0 되는 점 2개 나왔잖아. 코사인 몇 도일 때 일단 0 된다? 이미 알고 있다. 코사인 몇 도일 때 0 된다? 90.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답은 2분의 파이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있는 요 간격만큼을 오른쪽에서 똑같이 빼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그래서 2분의 몇 파이가 될 거냐면 2분의 3파이가 두 번째 간격이 됩니다. 아! 끝! 여기까지야.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그래프 자체가 지금 어디까지냐면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이렇게.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여기 파란색으로 그려져 있는 저기까지만요. 왜? 얘까지니까. 근데 얘가 2분의 파이만큼 왼쪽으로 더 가면 되겠죠. 그럼 2분의 파이만큼은 다시 얘가 0이 될 때까지만 이렇게 떨어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여기서 그려집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이 우리가 찾고자 했던 그래프가 돼.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사인 같죠? 그치? 얘랑 좀 비슷하게 생겨먹었지? 그래서 각변환으로 풀어도 상관은 없다는 소리예요. 결국 얘가 사인이 나오긴 하니까.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각변환으로 풀어도 상관은 없는데 이렇게 푸는 것이 아마 뒤에 있는 그 평행이동형 문제를 풀 때는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까지 딱 잡아봐. 그럼 여기를 기준으로 나는 몇 분의 몇 만들어주는 게 답이야. 결론적으로 나는 몇 분의 몇 만들어주는 게 답이야. 직선 뭐 만들어줘야 돼? 여기 교점 찾는 게 우리 찾고자 했던 근이잖아요. 그럼 여기는 직선 2분의 누구 만들어주면 됩니까? 2분의 누구 만들어주면 돼요? 2분의 루트 3 만들어주면 되니까 여기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 여기 갈색 직선일 겁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갈색 직선 y는 2분의 루트 3을 잡아요. 그때 여기는 2분의 루트 3을 잡았을 때 나오게 되는 여기 x점 두 개가 생기죠. 그때 여기는 x점 두 개가 우리가 찾고자 했던 답이 되는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보세요. 지금은 여기서의 간격을 재는 게 낫겠지. 그쵸? 왜? 이 간격이 여기에서 똑같은 간격을 유지할 거니까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게 바로 여기 대칭축의 매력 아니에요? 대칭축을 기준으로 같은 y값을 가지고 있는 애들은 같은 간격으로 떨어져 있을 거니까 얘네들이 똑같이 떨어져 있을 겁니다.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됐죠? 그럼 여기 얘만 찾으면 되겠죠. 얘가 90도보다 작은 거. 그럼 2분의 루트 3이 되게 하는 코사인 값은 몇 도니까? 30. 6분의 파이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가 6분의 파이가 되면서 이 간격이었던 6분의 파이만큼 왼쪽으로 더 가면 되는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가 왼쪽으로 더 가니까 마이너스 몇 분의 파이가 된다라는 것도 같이 나오게 돼요. 마이너스 몇 분의 파이? 그치,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6분의 파이가 두 번째 답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네 둘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t값이 두 개가 나온다라는 걸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제한된 범위 내에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따라서 나는 여기 있는 t는, 즉 여기 있는 t가 그래서 하나는 마이너스 6분의 파이가 되었고 또 다른 건 6분의 파이가 되었는데 하필이면 우리는 t를 찾는 거예요? x를 찾는 거예요? x를 찾는 게 최종 답이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t를 다시 한 번 더 x, 저 얘로 다시 한 번 더 데려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린 여기 있었던 쟤, 그러니까 우린 여기 있었던 얘, 그래서 우리는 2x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하나는 마이너스 6분의 파이다라는 걸 풀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잡아주는 건 저기 있었던 쟤 2x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이번엔 6분의 파이가 되었습니다. 얘네들을 다 풀어준 게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 넘어가게 되면 얘는 2분의 파이에서 6분의 파이를 뺀, 즉 얘는 6분의 2파이였던 3분의 파이가 나올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는 얘 계산하게 되면 2x가 결국 3분의 파이가 되니까 결국 x를 구하게 되면 2로 나누면 되겠네요. 그래서 x는 6분의 파이. 이게 첫 번째 답이 될 겁니다. 얘도 넘어가게 되면, 그래서 여기도 넘어가게 되면 이 x는 결국 6분의 파이에서 6분의 3파이를 더한 6분의 4파이였던, 즉 얘가 현재 3분의 2 파이가 되기 때문에 x를 구하게 되면은 2만 약분이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x는 그래서 몇 분의 파이가 될 수도 있냐면 그래서 3분의 파이도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여기 있는 6분의 파이와 3분의 파이. 얘네 둘이 정답이에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 둘이 정답이다. 여기까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됐나요? 그래서 여기 있는 얘네들을 잡아놨을 때 결국 평행 이동은요. 이게 지금 현재 키워드예요. 그래서 평행 이동을 이용해서 할 때는 반드시 범위가 변화하게 될 거고 그 t의 값을 찾은 다음에 다시 우리가 원했던 x를 찾으러 되돌아간다. 여기까지만 좀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시고요. 옆에 1-1번 문제가 있을 텐데 그거 한번 풀어보세요. 그거 한번 좀 풀어보세요. 지금 여기 1-1번 문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번 5분만 드릴게요. 지금 한번 해보세요. 시작.
여기 전반적으로 내용이 빡세요. 그건 맞지? 전반적으로 빡세요. 대표형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했던 거랑 똑같이 풀 건데 빡세요. 그나마 덜 빡센 이유를 보여드릴게요. 얘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나마 덜 빡센 이유를 보여줄 테니까 여기 같이 한번 보세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자, 일단 첫 번째 질문은 이건데요. 2차식이죠. 2차식이면은 내가 너네한테 오히려 질문할 건 이거 같은데요. 2차식이야, 2차식이야. 지금 잘 보세요. 2차식이야, 2차식. 자, 2차식이야. 2차식일 때는요. 2차식일 때는요. 첫 번째 질문은 이건데 2차식일 때는요. 얘네 각각의 방정식의 해를 찾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이거를 하나로 좀 통일시키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통일이 좋아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문자가 x, y 여러 개 있으면 당연히 해는 순서상으로 나오기 때문에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런 것들만 조금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보시면 그래서 여기 있는 얘네들을 조금 통일시킬 수 있는 게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보세요. 한 문자로 좀 통일시킬 수 있는가? 즉 다시 하면 얘네들은 치환할 게 생기는가? 그렇게 해서 봐주면 되겠는데 얘는 다행히 치환할 게 보입니다. 그래서 얘는 좀 치환할 게 보이니까 그 치환할 거를 좀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밑줄. 여기 있는 얘 사인 제곱은 항상 바꿀 수 있는 건덕지가 존재합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사인 제곱은 항상 바꿀 수 있는 건덕지가 존재해. 왜? 얘가 잘 보면 사인 제곱과 코사인 제곱을 더한 게 1이니까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더한 게 1이다라는 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풀어주는 게 관건이니까 그럼 얘네들을 좀 확인해 보세요. 여기까지 우리가 좀 보세요 라고 한다면 오히려 얘네들을 코사인에 대해서 좀 정리해 줄 수 있는 게 보입니다. 즉 무조건 몇 차로 맞춰주는 게 편하냐면 1차에 해당하는 문자로 맞춰주는 게 편해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들을 그래서 우리는 사인 제곱을 그래서 우리는 넘어가게 되면 얘가 그래서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이 되니까 저기다 그대로 다시 한 번 더 집어넣을 수 있게 될 거고 그래서 우리는 2에 그래서 우리는 사인 제곱이 그래서 우리는 1 마이너스 코사인의 제곱이 될 거고 거기에 우리는 마이너스 얼마가 될 거냐면 5 코사인이 되겠네요. 거기에 더하기 1을 해준 게 0입니다. 라는 것까지 우리가 잡아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얘네들을 가지고 얘네들을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봤더니 한쪽을 다 넘기고 해보면 그래서 얘가 그래서 2 코사인 제곱 더하기 5 코사인 그 다음에 2 더하기 1하면 3이니까 마이너스 3이 0이 된다라는 이렇게 얼핏 보세요. 몇 차 함수 같이 생겼어요? 몇 차 방정식 같이 생겼어요? 2차 방정식 같이 생겼죠. 그럼 여기 2차 방정식의 해를 먼저 한번 찾아보세요 라는 게 지금 여기 첫 번째 내용이 돼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2차 식꼴로 되어 있는 삼각함수를 포함하고 있는 방정식은 그래서 얘네들을 2차 방정식으로 먼저 푸는 것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차 방정식으로 먼저 풀어서 인수분해가 되는지를 확인해서 인수분해를 하세요. 대부분 다 인수분해 될 거고요.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럼 인수분해가 될 테니까 그래서 얘네들 인수분해 해주게 되면 얘는 그래서 1, 4, 1, 2 그 다음에 여기는 3, 1 해서 마이너스 밑에다가 주면 되니까 결국 우리는 여기 있는 코사인 x 더하기 3에다가 결국 우리는 여기 있는 코사인 x 마이너스 1이 0이 됩니다. 이 코사인 x 마이너스 1이네요. 그러면서 코사인 값이 일단 두 개가 나올 거거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찾게 되는 두 개의 코사인 값을 먼저 확인을 해주세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시작합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지금까지는요. 2차 방정식을 푸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 있는 코사인 x가 첫 번째 건 그래서 마이너스 3이 될 수도 있고 두 번째 건 몇 분의 몇도 되냐면 각각 0 되는 거니까 2분의 1도 됩니다. 라는 요 두 개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시작은 여기에서부터. 그럼 여기서부터 우리가 출발을 하게 되면 이제부터 이제 남은 거는 코사인을 이용해서 실제 x를 찾는 거 하나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코사인을 봐야 되는데 우리는 코사인의 범위는 항상 제한되어 있을 겁니다. 몇부터 몇 가지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코사인 항상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왔다 갔다 한다 그랬어요. 아까도 얘기했어. 코사인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한다. 그치?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만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러니까 코사인은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서만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얘는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저 범위 안에 들어가지 않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은 버리고 얘만 남아요.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x를 찾는 것이 답인데 x는 이 2분의 1이 되는 거 하나만 보여주세요.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여기 있는 코사인 x가 2분의 1이 되는 것만 찾아주면 되겠고 코사인 자체가 그림을 그리면 얘가 어떻게 될 거냐면 요렇게 들어가는 요 하나의 그래프 처음으로 다시 되돌아올 때까지만 볼 거니까 우리는 여기 2파이까지만 그리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때 얘가 몇 분의 몇이 되는 거 찾아주면 돼요. 얘가 몇 분의 몇 되는 거 찾아주면 돼요. 여기 있는 코사인이 몇 분의 몇 되는 거 하나 찾아주시면 끝나요.
여기죠. 그래서 여기는 얘가 그래서 y는 2분의 1이라는 요 빨간색 선이 되기만 하면은 끝. 그럼 저 빨간색 선이 되었을 때 나오게 되는 그 x값 두 개가 있을 겁니다. 얘네들을 하나하나 읽어준 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우리는 코사인 몇 도일 때 현재 2분의 1 나와요. 첫 번째 질문 코사인 몇 도일 때 2분의 1 나오죠? 그치, 코사인 60일 때 우리는 2분의 1 나오니까.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 첫 번째 정답은 60. 그러니까 몇 분의 파이가 첫 번째 답이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정답은 몇 분의 파이? 그치, 180을 3으로 나눴을 때 60 나오니까 3분의 파이만큼. 그래서 우리는 요렇게 생겨먹은 간격만큼 이쪽에서 빼주면 돼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2파이에서 3분의 파이를 빼준 게 두 번째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 몇 분의 몇 파이도 그래서 정답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3분의 5파이 얘네 둘로 잡아줄 수 있습니다. 얘네 둘이 정답이에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푸는 방법을 보면은 약간 문자를 좀 통일시켜서 코사인 자체를 2차 함수의 하나의 문자처럼 아니면 사인을 2차 함수 하나의 문자처럼 바꿔놓은 다음에 그 코사인 값이든 사인 값이든 그 삼각함수의 값을 찾고 그 삼각함수 값 하나에 대한 우리가 찾고자 했던 x값을 찾는 것이다. 이렇게 연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약간 좀 이런 문제들은 2차 방정식 푸는 거랑 앞에서 배웠던 삼각 방정식을 푸는 거랑 둘이 좀 섞여 있는 문제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됐나요? 여기까지는?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좀 먼저 이렇게 좀 생각을 해줄 수가 있고요.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문제들을 한번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꼭 한번 해보세요. 알겠지? 그래서 밑에 있는 건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 213쪽 한번 가보겠습니다. 바로 옆에 있어요. 그래서 옆에 213쪽에 부등식도 그러면 같은 방법으로 풀 겁니다. 그래서 부등식도 같은 방법으로 풀 건데 이것만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정식과 부등식의 차이점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가 차이점일까요? 방정식과 부등식은 딱 하나밖에 없어. 차이점이. 그게 뭘까요? 범위로 나온다. 값이 정해졌다. 이게 둘이 차이점이죠. 그러니까 부등식은 범위로 정해져 있는 함수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x 자체도 얘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왔다 갔다 합니다. y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왔다 갔다 합니다를 얘기해 주는 게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를 해줄 수 있습니다라는 걸 보여주니까 거기에 대한 x도 거기서부터 거기까지만 왔다 갔다 해요. 이것만 보여주게 되면은 정답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그거를 가지고 푸는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그거를 가지고 푸는 거니까 그럼 여기서부터 같이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같이 한번 볼게요. 여기 같이 한번 볼게요. 여기 같이 한번 볼게요. 여기 같이 한번 볼게요. 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문제도 그러니까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되겠어요? 지금 딱 보니까 방정식이랑 똑같이 풀 거거든요. 방정식이랑 완벽하게 똑같이 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될까요? 이거는? 또 그려봐야 돼요.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삼각함수를 포함하고 있는 방정식과 부등식은 다 그리면서 시작합니다. 그려보세요. 사인 x를.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사인을 한번 좀 그려보세요. 그러면 우린 0에서부터 2파이까지만 그릴 거예요. 다시 뭐냐면 처음으로 되돌아올 때 한 번만 그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여기에서 사인 x를 그리면 그림을 그렸을 때 나오게 되는 건 얘가 한번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가 나올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가 나오게 되었을 때 나오게 되는 이 사인과 그 다음에 누구를 좀 비교해 줬으면 좋겠냐면 저기 오른쪽에 있었던 함수값 2분의 루트 3이라는 요 직선을 좀 비교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좀 잡아서 같이 한 번 더 잡아줬을 때 그럼 얘네들 사이의 관계를 좀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래프는 어디서만 그려질 거냐면 여기서만 만날 거니까 그럼 여기만 주목하면 되겠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에서 나오는 여기 점이 중요하겠죠. 왜? 이게 90도일 때 0이 돼요. 사인 90 아니면 사인 180 아니면 사인 270 아니면 사인 360. 180 파일 때 0이 된다는 걸 알지. y값이니까. 그래서 얘가 그래서 파일 때 0이 된다는 걸 확인해 주게 되면 끝났네요. 그럼 여기만 찾아주면 되고 여기만 찾아주면 되거든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2분의 루트 3을 만들어주는 사인 값을 하나만 생각해 보세요. 90도보다 작은 예각 중에서만. 그럼 2분의 루트 3을 만들어주는 사인 값 몇 도예요? 사인 몇일 때 2분의 루트 3 나오지? 사인 60일 때 2분의 루트 3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몇 분의 파이일 때를 잡아주면 되냐면 이렇게. 그래서 얘가 3분의 파이일 때를 잡아주면 돼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3분의 파이일 때 그럼 여기 있는 요 간격만큼을 여기서 빼주면 되겠죠? 그럼 파이에서 3분의 파이만큼만 빼주면 되니까 3분의 몇 파이가 나오게 될 거예요? 3분의 2파이가 두 번째 답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얘네들의 간격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는 얘보다 함수값 자체가 위쪽에 있는 것만 보여주는 게 정답이니까
그럼 이쪽에 있는 것만 찾아주면 되겠고 그걸 만족해주는 x가 여기 있을 건데 여기를 읽어주면 그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그걸 만족해주는 x는 여기 범위에 있으니까 그럼 저기에 해당하는 범위를 읽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x의 범위가 나오긴 나와요. 그래서 x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된다라는 것만 보여주면 되는 거야. 얘네 둘 사이니까 몇에서부터 어디까지? x는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읽어주면 돼요. x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그쵸. 3분의 파이보단 크거 나갔고 3분의 2파이보단 작거 나갔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방정식과 똑같이 푸는데 그래프가 그려지면서 범위로 나오게 된다. 이게 좀 차이점이라는 것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뒤로 넘어가 보게 되면은요. 방정식과 부등식은 사실 좀 같이 푸니까 그래서 같은 방법으로 좀 같이 한번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똑같아요. 계속 똑같이 흘러가는데 1번은 마찬가지로 풀 거고 2번에 좀 많이 집중을 하겠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1번은 지금까지 했던 방법이랑 똑같이 풀 거고 2번에 좀 많이 집중을 하겠습니다. 2번 같은 것처럼 얘가 90도, 180도가 아닐 때는 평행이동을 쓸 수밖에 없어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평행이동의 성질을 이용해서 답을 구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거를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자, 1번은 쉽죠. 그냥 뭐 하면 돼? 계산, 즉 그래프 그려서 확인만 해주면 돼요. 범위가 생길 건데 그 범위를 맞춰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게 1번.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1번은 그래프 그릴 건데 당연히 코사인 먼저 그리겠죠. 그럼 우리는 코사인 먼저 그릴 겁니다. 자, 잘 보세요. 그럼 코사인 우리 어디까지만 그릴 거냐면 2파이까지만 그릴 거지. 그쵸? 처음으로 다시 되돌아오겠지. 그럼 2파이까지 처음으로 다시 되돌아올 때까지만 딱 그리니까 우리는 누가 한 번만 싹 왔다 갔다 해주면 끝나요? 누가 한 번 왔다 갔다 하면 돼? 자, 2파이까지 처음으로 다시 되돌아올 때까지잖아요. 그치? 360이 될 때까지니까. 그럼 처음으로 다시 되돌아올 때까지 그냥 어떻게 그려지게 되냐면 이 모양이 하나가 그려지게 되겠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하나 잡아주게 되면서 여기가 그래서 일단 몇 파이냐면 2파이. 여기까지 우리가 좀 잡아줍니다. 그럼 요 그래프에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만 확인하면 되냐면 여기 있었던 오른쪽 2분의 루트 2라는 친구가 있을 건데 요것만 이렇게 잡아줘서 가시면 돼요. 어차피 0 되는 것도 다 찾아줘야 되는 거는 맞는데 지금은 어차피 여기 있는 대칭축이 이쪽에서 잡힐 거니까 오히려 양 끝에 1일 때가 중요할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1일 때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자, 그러면 우리 코사인이 현재 2분의 루트 2가 되게 하는 x값 바로 하나 나오죠. 몇 도? 코사인 2분의 루트 2가 되고 싶다. 몇 도? 45도. 그럼 코사인 45도를 파이로 바꾸면 몇 분의 파이? 이거 외워야 돼요. 6분의 파이가 30도고 4분의 파이가 45도고 3분의 파이가 60입니다. 얘네 셋은 진짜 많이 나올 겁니다. 대부분 정답이 다 저 셋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할 거니까 외워주시는 것도 다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4분의 파이가 이쪽 간격만큼 나오게 될 거니까 오른쪽에도 그럼 그 간격만큼 똑같이 있겠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2파이에서 4분의 파이만큼만 빼준 게 또 다른 정답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2파이에서 4분의 파이만큼만 빼세요. 그럼 4분의 몇 파이가 된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게 되고 4분의 7파이가 될 거고 그럼 우리는 어차피 얘네들 사이에서 만들어지게 되는 여기죠. 작은 범위만 확인해주면 되니까 그럼 여기 작게 되는 범위만 확인해주면 되니까 몇과 몇 사이에 있다라는 것만 보여주면 돼요. 그때 x가 정답이니까 몇과 몇 사이에 있다라는 게 정답이 돼요. 그러니까 몇과 몇 사이에 있다? 누구와 누구 사이에 있으면 돼요. 여기 있는 여기 부분만 읽으면 되니까 그걸 만족해주는 x가 정답이겠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거를 만족해주는 x 누구와 누구 사이가 정답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여기는 4분의 파이보다는 크고 그래서 여기는 4분의 7 파이보다는 작다. 이게 지금 현재 여기서의 내용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이렇게 잡아줄 수 있어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1번은 이렇게 해서 봐주면 되겠고 2번도 똑같네요. 다만 2번은 누구만 조금 조심하면 되냐면 얘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래서 x-3분의 파이 얘 하나만 좀 조심해가지고 같이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2번을 같이 한번 보게 된다면 그래서 2번은 저기 있는 제 x-3분의 파이를 봐야 되는데 여기는 얘 3분의 파이만큼 평행 이동한 게 여기 있는 값이잖아요.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좀 주목을 해서 다시 한번 더 보게 되면은 당연히 여기 있는 x는 범위를 좀 조정해 줄 필요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당연히? 일단 조정을 하고 가야 되겠지?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린 여기 잘 보시게 되면은 그래서 여기 있는 얘네들은 평행 이동이니까 또 그럼 평행 이동의 개념으로 보게 되면은 결국 우린 여기 있는 평행 이동의 개념에 따라서 나는 여기 있는 요 x 자체가 그러면 우리는 0과 2분의 2파이까지 들어간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거고 거기에서 우리는 몇
몇 분의 파이만큼씩 다 빼주면 되냐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3분의 파이만큼씩 다 양옆을 빼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옆을 3분의 파이만큼 빼주게 되면은 얘네 범위가 조금 더 다시 한 번 더 바뀌게 되죠. 괜찮나 여기까지는요? 그치? 여기까지는요? 왜? 이거를 가지고 얘를 바꿔서 어쨌든 범위 치환하는 게 목표니까 그럼 범위 치환을 하기 위해서는 얘네들을 일단은 범위를 조정해 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좀 잡아주게 되면 그래서 여기 있는 얘가 x-3분의 파이로 잡았을 때 얘는 결국 마이너스 3분의 파이보단 크거나 같고 얘네들을 빼서 나오게 된 3분의 5파이보다는 작거나 같을 겁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가 그래서 3분의 5파이보다는 작거나 같을 거니까 그 범위 내에서의 우리는 누구 값 찾아주면 되냐면 t값.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제가 치환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그러면 우리는 범위가 조정된 결국 우리는 여기 있는 사인에 저기 있는 저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그냥 t로 바뀌게 돼요. 얘가 현재 누구보다 크거나 같다만 보여주게 되면 끝이냐면 이렇게 얘가 이제 2분의 루트 3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거 하나만 보여주면 되겠고 그래프가 그려지게 될 테니까 그 그래프를 확인해 주는 게 그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자 그러면은요 우리는 사인 t를 그릴 건데 잘 보시면 얘 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려야 되냐면 생뚱맞게 마이너스부터 플러스까지가 나와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마이너스부터 플러스까지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일단은 혹시 모르니까 일단 하나 이렇게 쭉 하고 그려보게 된다면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누가 만들어지게 될 거냐면 잘 보세요. 3분의 5파이가 어디까지인지를 확인해 봐야 돼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3분의 5파이가 어디까지인지를 확인해 봐야 돼.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3분의 파이가 어디까지인지도 같이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그 이유가 있어요. 얘네 둘은 잘 보면 0과 2파이 사이에서 똑같은 숫자만큼을 빼서 나온 거지.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2파이를 똑같이 빼서 나온 거죠. 다시 한번 뭐야? 이쪽에서 잘려서 그려지게 되는 부분과 실제 여기서 잘리게 되는 부분은 똑같을 거라는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게 실제 간격만큼만 떨어져 있을 거니까. 그래서 우린 여기에서 마이너스 3분의 파이에서부터 3분의 5파이 사이에 있는 간격이 그래서 얘네들이 얼마만큼 떨어져 있습니까를 보여주는 게 마지막이 돼요. 그러다 보면 여기 있는 3분의 5파이는요. 여기 있는 얘 2파이를 기준으로 해서 3분의 파이만큼 왼쪽으로 뺀 거니까 뭐 여기 있다라고 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얘가 그래서 3분의 5파이니까 결국 뭐예요? 이 부분만큼만 오른쪽에 똑같이 그리면 돼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게 마이너스 3분의 파이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파이는 요렇게 그래서 이쪽에서 이렇게 똑같이 그려진 결국 뭐냐면 이 갈색에 해당하는 범위를 찾아주라는 게 우리가 찾고자 하는 최종 답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그럼 얘가 또 누구보다 크거나 같은 거를 확인해 주는 게 최종적인 답. 얘가 현재 누구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여기 있는 이 갈색이 누구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이 갈색이 누구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결론적으로 함수값은 현재 누구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2분의 루트 3이라는 요 직선보다는 위에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y는 2분의 루트 3 여기 이렇게 있는 직선보단 크거나 같아야 되겠으니까 여기 위쪽에 있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걸 만족해주는 t범위가 나올 거예요. t범위를 먼저 확인하세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t범위를 확인하게 되면 여기 2분의 루트 3을 만들어주는 사인 값은 몇 도기 때문에 60. 그러니까 얘가 그래서 몇 분의 파이가 될 거예요? 그치? 여기가 3분의 파이니까 이만큼 떨어지니까 왼쪽이 또 떨어져 있겠죠. 그러니까 3분의 파이만큼을 여기 0되게 하는 파이에서 빼주면 돼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가 그래서 몇 분의 몇 파이가 될 거냐면 3분의 2파이. 즉 우린 이쪽에 있는 얘네들의 범위가 우리가 찾고자 했던 최종적인 답이 될 거고 그러면은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t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될 거냐면 여기 있었던 얘 3분의 파이와 3분의 2파이 사이에 있습니다까지는 보여줄 수 있습니다. 얘가 t예요. 현재는. x가 아니라.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t니까 그거를 다시 뭐로 되돌리는 작업이 있어야 되냐면 x로 되돌리는 작업까지 가져야 최종적인 정답이 돼요. 그러니까 우린 t 대신에 얘를 x-3분의 파이로 잡아주게 되면 이 3분의 파이를 양옆에 다 더해주면 되겠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들 더해주게 되면은 그래서 얘가 똑같이 3분의 파이에서부터 얘가 현재 3분의 2파이까지가 되니까 3분의 파이를 양옆에 더해주세요. 그래서 x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되는 거냐면 요렇게 얘가 그래서 3분의 2파이에서부터 우리는 파이까지가 됩니다. 이게 정답이 돼야 돼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정답 되시겠습니다. 빡세죠?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찾아주시기만 하면 되고요. 여기 문제 자체가 전반적으로 좀 그래프를 좀 많이 그려서 좀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거에 좀 우리가 집중을 해서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여기를 좀 더 연습을 한 다음에 나머지를 들어갈게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예, 다음 시간까지 진도 나가고 다음 시간까지 진도 나가고 다다음 시간부터는 시험 대비 들어갑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고 우리는 목요일로 봅시다. 고생했어요.